정혜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요.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을 잘 못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할 수 있을까요? 제 아들은 고등학생인데요. 특히 다른 과목보다 영어 공부할 때 그 단어 암기가 안 돼서 무척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어 단어 암기하는데 너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면 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입니다. 네, 영어에 대한 교육 열풍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고 높다 보니까 많은 강연회나 책에서 영어 공부하는 방법, 또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방법들이 다 좋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방법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오늘 그중에 특별히 누적 반복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에 의한 망각 곡선, 즉 인간은 얼마나 망각의 동물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를 포함한 암기가 필요한 공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반복도 누적 반복을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이 20개 정도를 외울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영어 단어를 첫날 20개 외우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날 21번부터 40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날 41번부터 60번까지 외우고 그러면 절대 누적 반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 단어를 외울 때 1번부터 20번까지 첫날 외웠으면 그 다음날은 11번부터 30번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11번부터 20번까지 한 번 누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21번부터 40번까지 외우는 거죠. 그 다음 날은 31번부터 50번까지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누적해서 반복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조금 더 이제 뭐 시간이 있거나 아니면 외우는 양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건 이런 거예요. 1번부터 20번까지 첫날 외웠으면 그 다음 날은 1번부터 30번까지 외우고 그 다음 날은 1번부터 40번까지 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누적 반복이 되겠죠. 네, 영어 단어장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 단어장을 마치 영어 단어집에 있는 걸 다 옮겨 적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어집을 하나 잘 골라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하면 되고 영어 단어장은 자기가 잘 안 외워지는 단어 위주로 정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을 모아서 단어를 외울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요. 우선 영어 단어를 적는 거예요. 지금 ability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 단어를 이제 잘 모르는 학생 입장에서는 이 단어 뜻을 적고 계속 외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단어는 실제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예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정말로 잘 외우고 싶다면 제일 먼저 영어 단어를 쓴 다음에 그 옆에 유의어, 반의어, 동의어를 적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 해서 유의어는 capacity나 talent 뭐 이런 영어 단어를 유의어를 적고 반의어는 disability 이런 걸 적고 동의어 같은 것도 적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밑에 예문을 적는 겁니다. 뭐 he has no ability to organize his thinking. 그는 그의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런 예문을 적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한글로 뜻을 적는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은 능력, 역량, 수완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단어를 다시 공부할 때는 다른 걸 다 가려놓고 이 단어만 본 상태에서 ability 본 상태에서 뜻이 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 첫 번째로 유의어, 동의어, 반의어만 보는 겁니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예문도 보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그 다음에 뜻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는 게 훨씬 영어 단어가 내게 되는 방법이지, 무조건 ability 능력, ability 능력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보는, 10번 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3개의 칸이 있죠. 이런 식으로 3번 정도 체크하면서 보고 나면 이 단어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이제 내재화가 될 것이고요. 여러 번 그냥 단순 단어와 뜻만 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 될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신데요. 어떤 단어는 단어의 뜻이 10개 이상 있는 것도 있고 20개 이상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장마다 뜻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떤 뜻을 특정하게 외웠을 때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문장에서. 그래서 단어를 외우는데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단어를 따로 떼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하면서 독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때 외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단어를 따로 이렇게 뭐 100개, 200개 또는 1000개, 2000개 따로 외우는 훈련보다는 우선 아이를 처음에 영어 공부시킨다면 독해를 많이 시키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동사부터 가능하면 외우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는 영어 단어에서 몇 프로 안 되는데 영어 독해의 80%를 좌우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영어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언어를 배워나갈 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언어 유희를 좋아한다. 하지만 부지중해하는 것은 싫어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한 3학년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언어 유희라는 말과 부지중이라는 말은 너무 어렵겠죠. 이 언어 유희와 부지중은 명사거든요.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말들도 대부분이 명사의 어려운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한다, 싫어한다는 동사잖아요. 동사는 이렇게 쉬운 말들이 대부분이에요. 좋아한다, 싫어한다, 잔다, 걸어간다, 먹다, 웃는다 이런 게 대부분 동사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이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언어 유희나 부지중이라는 명사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언어 유희를 단순한 말장난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으면 언어 유희는 말장난 같은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서 언어 유희하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부지중이란 말은 잘 모르는 뜻이란 거구나 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단어를 익혀나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동사를 아는 지식에서 어려운 명사들을 익혀나가게 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단어를 외울 때 동사부터 외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영어 단어에 집중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영어 사교육비가 전 세계 OECD 국가를 중에서도 1위고요. 전 세계 최고의 영어 사교육비를 쓰지만 영어 실력이 111위로 나왔죠. 왜냐하면 영어는 언어 교육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의 가장 바른 방법은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 순서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reading, writing부터 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쓰고도 영어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리스닝과 스피킹 위주로 영어에 흥미를 많이 갖게 하면서 단어를 굳이 몰라도 말하고 듣는 것들을 많이 훈련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금세 잊어버려서 속상해하는 오늘의 주인공을 위한 고봉익 대표의 해결책. 누적과 반복 개념을 명심하라. 단어장에 3개의 공간을 만들어 3번 이상 반복하고 확인하라. 그래도 어렵다면 동사부터 외워라. 읽고 쓰는 것보다 듣고 말하는 것을 먼저 훈련하라. 힘들게 외운 영어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암기법.
여러분도 고봉익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서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영어 단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단순히 영어 단어만 암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 단어 암기장을 손에 들려주실 것이라면 성경 구절로 만들어진 영어 단어 암기장을 들려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 우리 마음판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들이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의 평생에, 즉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누적 반복 위주로, 그리고 단순히 단어만 외우지 않고 독해하면서 문장 안산으로 외우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부모님께서 계속 시켜주신다면 우리 아이는 진짜 영어를 잘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소리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우리 아이 공부시키기 고봉익이었습니다.